안녕하십니까, 우승태입니다. 주식과 부동산의 신고가, 참 부동산은 연일 신고가를 내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떨어질 줄 알고 집을 살려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 계속 집을 못 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것이 주식시장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제가 원래 삼성증권에 근무하던 시절에 자산 클리닉 센터장을 하는데 바로 그런 것을 제대로 진단해서 고객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했고 잘 하지 못했고 그것을 항상 부끄럽게 생각했고, 그리고 회사를 나와서도 계속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을 한번 지금 주식과 부동산의 신고가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종의 특강입니다. 신고가가 나게 되면 참 불안하게 다시 떨어질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지금 쫓아가서 사야 되나, 지금 안 사면 후회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은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그 불안감의 정도가 다르고, 또 이 복과 운이라는 것도 좀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그릇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그릇도 있지만 자기가 자기를 교육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가를 만나기도 하고 혼자 공부하기도 하고.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방법에는 일단 이렇게 계속 신고가를 만드는 주체들, 이 사는 집이건 땅이건 주식을 사는 자의 질을 분석하고, 외국인인지 기관인지 부동산 큰손인지 작전 세력인지 그들의 행동을 예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토지 수용 같은 경우에 감정평가사 도움을 많이 받죠. 토지를 수용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급적 비싼 가격을 받고 싶고, 정부나 이제 LH 같은 데서도 감정평가사를 또 그쪽에도 써서 가급적 싸게 하는 것이 주식과 똑같이 이런 매수 사이드와 매도 사이드의 감정평가사들끼리의 의견 절충, 보통 세 개 파트 정도에서 감정평가사를 정해서 1차 감정가가 나오는데, 그 세 개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짝수는 갈리니까 홀수가 참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연구했던 것은 미분으로, 그러니까 이 사는 사람들의 그 행태를 잘게 쪼개서 그 사람들의 의중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장차 말씀드릴 것이고, 지금 처음부터 이 말씀 드리기는 좀 안 맞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참 승부의 감, 개인적인 사람마다 갖고 있는 그 승부감이 그런 것을 결정하는데, 승부의 신, 승부의 감, 이런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 그릇이라 그러기도 하고 배심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배심이 아니라 돈심. 돈 있는 사람은 배짱도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배짱이 없죠. 조금만 내려도 막 부들부들 불안해서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절을 보통 사찰이라고 하는데, 저 찰이라는 건 찰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점과 점 사이의 선으로 보고, 불교는 매 순간 이제 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이제 인이 있고 과가 있으면은 인과 과 사이에 일어나는 인연, 어떤 인연이, 내가 원하는 인연이 일어나느냐, 내가 원하지 않는 인연이 일어나는 결과를 초래하느냐, 이런 이제 인연과가 있는데, 이 연이 일어나는 이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불교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모택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송나라 때 쓴 그 중국 경세지략이라는 책이 있는데, 모택동이 이 책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러죠. 내용은 뭐 물론 최종적으로는 선이 이기는데, 항상 선이 선은 아니고 항상 악이 악은 아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화식열정 강의할 때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왜 네가 그 집을 사는데, 네가 그 주식을 사는데 왜 사느냐, 그것을 자기가 자기를 납득을 시켰을 때, 그때 올바른 인연이 자기에게 온다.
이거는 뭐 이 7번과 1번 그 사람의 그릇과 그 사람의 그 원하는 인연이 일어나는 것은 그 계연이나 백규 같은 사람의 그 화식열전에 나오는 그 내용의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화식열전에서 공부하도록 하고, 지금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는 자의 질의 변화와 그들의 행동, 미래 적정 가치, 미분으로 그들의 동향 분석,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유인력,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서로의 거리와 무게에 따라서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이론이죠.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참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바다에 가면 끊임없이 파도는 치는데 이것이 밀물로 밀려 들어오는 파도인지 썰물로 빠져내려가는지를 알게 되면 굉장히 좋은데, 참 이거를 모르니까 그 전 세계를 휩쓸은 몽고군이 38년 동안 그 강화도 쪽을 오지 못했던 것이 강화도와 육지 사이에 그 좁은 그 해로죠. 유속이 엄청나게 빠르죠. 그리고 그 조수간만의 차이가 9m나 되죠. 38년간 그걸 건너오지 못했죠. 뻘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뭐 그냥 화살 맞아 죽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이게 지금 밀물로 밀려오는 것이냐 썰물로 빠져나가는 것이냐를 아는 것, 참 그렇게 알고 싶었고 이것을 정확히 몰라서 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방법이 제가 이제 화식열전에서 백규가 찾아낸 방법을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화식열전 2 강의입니다. 먼저 이제 이런 거를 일반적으로는 그런 건 좀 어렵다고 쳐도 보통 감정평가사들 3명, 전문가 감정평가사들 3명의 의견으로 그런 토지 수용 가격이 정해지는 것처럼 컨센서스, 전문가들의 이제 컨센서스가 있는데, 보통 이제 환경 컨센서스에 이제 국내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제공하는 기업 분석 리포트가 있다고는 하는데 대부분 큰 회사나 쓰지 코스닥이나 조그만 회사는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레포트를 써봐야 읽어보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 컨센서스보다 이제 뭐 다른 걸 또 보게 되면 볼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공작기계도 만들고 건설 장비도 만들죠. 근데 저랑 같이 이 아프리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식을 공부하는 분 중에 우체국장 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다음 주에 살 종목으로 저한테 이걸 추천 종목으로 생각한다고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봉하고 30주 이동평균선으로 보니까 상당히 좋고, 그래서 월봉으로 좀 더 높은 위치에서 보게 되니까 뭐 한 2년 사이에는 굉장히 높은 가격이지만 아직도 오르려면 더 오를 수 있겠구나, 이제 차트상으로는 일단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너지를 이렇게 확 분출하게 되면은 자동차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에너지를 분출하게 되면 반드시 조정 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뭐 사라는 건 좋지만 시간을 길게 잡고, 가령 100주를 산다 그러면 내일 당장 100주를 사는 것이 아니라 100주를 예를 들어서 50일 동안 나눠서 어떤 날은 한 주 사고 어떤 날은 10주 사고 어떤 날은 2주 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신고가가 나면 말씀드렸다시피 사는 자의 질이나 미래 적정 가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먼저 이제 그 환경 컨센서스보다는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이제 네이버 금융의 리서치,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시게 되면 리서치라고 있습니다. 리서치를 보게 되면 목표 주가가 13,471원. 그런데 벌써 15,400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에 모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보다는 훨씬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뭐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더 올라 있는 거니까 목표 주가 넘었네 이렇게 팔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뭐 여전히 매수 사인은 나오고 있고 이럴 때는 이제 그 사는 사람들의 이렇게 높은 가격을 형성시킨 사람들의 그 질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6월 18일 날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네요.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사고 팔고 서로 이렇게 상반되는 견해를 갖고 있는데 이 줄다리기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이 이제 미분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미래의 이 회사의 시장 가치를 보는 방법이 있는 거죠.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좋다. 그러나 나눠서 산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삼성 엔지니어링도 추천했던데 주봉으로 보니까 뭐 굉장히 참 로켓처럼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일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삼성 엔지니어링의 중요 간부들도 만나고 다녔는데 참 진작에 제가 포착을 했으면 샀을 텐데 뭐 사지도 않고 있다가 많이 올랐네요. 월봉으로 한번 보게 되니까 이거는 뭐 2010년도 이후에 10년 조정받고 지금 오르고 거래량도 상당히 좋고 야 이게 전체 시장이 좋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한번 사볼만한 주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한번 분출했으면 반드시 조정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참 겁이 나서 이제 여기서 못 사는 거죠. 물론 갖고 계신 분들도 겁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목표 주가를 보게 되죠. 목표 주가를 보게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목표 주가를 보고 컨센서스를 전문가들의 컨센서스 토지 수용하는 사람들이 감정평가사를 만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처럼 이 회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시려면 네이버 금융의 리서치를 보시게 되면 나옵니다.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지 않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3개 정도는 보셔야 되는데 그 3개의 평균치가 네이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건설도 저한테 또 그 우체국장께서 추천을 해주셨던데 두산인프라코어와 마찬가지죠. 건설 쪽이 뭐 이제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억제를 하다가 이제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우건설 상당히 좋지만 이것도 나눠서 사야 되는 것이고 한번 역사적 고점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니까 역시 뭐 15년 이상 조정받다가 최근에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 거래량이 두산 인프라 코어에 비해서 훨씬 좋은 상황 그리고 가격도 뭐 저가가 매력적이죠. 이렇게 살 수 있는 상황이고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2개 중에 하나 사라 그러면 저 같으면 대우건설 사겠습니다. 이렇게 전부 이제 행복과 불안을 넘나드는 이 신고가의 고민을 어떻게 풀을 것이냐. 좀 건설업 종이 좋으니까 한번 제가 업종하고 환경 컨센서스에 들어가서 보니까 레포트가 없습니다. 참 이럴 때는 난감하죠. 감정평가사 같은 사람들 만나서 감정평가사 공짜로 상담받는 거 아니죠. 다 상담료 내야 되고 또 성공보수 같은 것도 있고 하는 거죠. 전문가들을 만날 수 없으면 자기 스스로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인데 자기 스스로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는 사람들의 질을 보는 것 중에서 일단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 리스트를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보니까요. 한솔케미칼, 선광, 뭐 키스코 홀딩스 뭐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한솔케미칼을 먼저 한번 보니까 뭐 2단계 주식으로 아주 뭐 섹시하게 잘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조정을 좀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습을 보게 되면 헤드앤숄더형으로 불안하기도 합니다. 월봉으로 보게 되니까 완전히 뭐 역사적 고점에 와 있습니다. 역사적 고점에 와 있고 이거를 한번 이런 경우에는 역사적 고점에 와 있고 그 2단계고 거래량도 좋고 다 좋으면 정말로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사람의 그릇
정말 그 사람의 어떤 승부감 이런 거밖에 믿을 수가 없고 뭐 월급쟁이들이 쓰는 레포트 또 감정평가사가 하는 미래시장 가치 이런 것도 사실은 이런 경우엔 큰 도움이 안 되고 배심과 돈심이 있어야 되는데 배심과 돈심이 대부분 없는 경우죠. 이럴 때는 정말로 7번 내가 원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냐 사실은 홀짝같이 쉬운 건데 살 거냐 팔 거냐 갖고 있을 거냐 팔 거냐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화식열전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 이것을 계속 들으셔서 자기가 자기를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이러한 방법이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7번 내가 원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려면 상대방도 그것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 상대방은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겠다. 돈 벌으면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겠다라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내가 돈 안 드는 것이라도 세상에 필요한 일을 자꾸 해나가던 사람 같으면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인연이 자기에게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길거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 돈 벌으면 좋은 일 하겠다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돈이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을 안 하는지 되려 나쁜 일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모택동이 좋아했다는 경세지략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영원히 성공하지 못하고 허공에다 기와집 짓는 얘기만 평생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돈 드는 거 아니면은 세상에 필요한 일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이제 화식열전에서 공부하는 것이고 이런 특강의 주제는 아닙니다. 특강의 주제를 보게 되면 그래서 한솔케미칼 보게 되니까 컨센서스를 전문가들 견해를 보니까 목표 주가가 평균 목표 주가가 30만 원이 넘는다. 현재 25만 6천 원이다. 그리고 뭐 최근에 한솔케미칼에서 만든 그 과산화수소라든가 이 반도체 재료로 영업이익이 굉장히 두 자릿수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던데 그래서 이렇게 목표 주가를 높게 잡았구나. 그 다음에 사는 사람들의 질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좀 사서 모으는 거고 크레딧 스위스를 통해서 외국인 창구를 통해서 사자도 들어오고 있고 모건 스탠리나 UBS 쪽에서 좀 팔기도 했고 지금 외국인들이 이 가게에서 이익 실현하는 경우도 있고 사는 경우도 있고 조금 홀딩스럽죠. 조금 걱정스럽죠. 그러나 이제 기관들 동향이 다시 또 늘어나고 있고 이것도 역시 이제 미분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는 것이냐 기관들이 사 들어오는 것이냐 이게 밀물과 썰물 중에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문가 의견이 저렇기 때문에 참 공부하기가 좋은 상황입니다. 저 같으면 조금 삽니다. 그리고 키스코홀딩스는 뭐 한국철강, 환영철강, 동국제강과 다 관련이 있는 건설업종 못지않게 이렇게 철강업종도 지금 굉장히 30주 이동평균선 위에서 굉장히 좋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조금 높은 곳에서 봐도 괜찮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사는 사람의 질도 봐야 되지만 사는 사람들의 양도 봐야 되기 때문에 양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번 보게 되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이거는 사자 들어오고 기관들은 팔자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단기 신고점이지만 굉장히 사들어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믿을 수 없지만 그래도 질적으로는 좋은 질이라고 보고 외국인들은 단기 매매 데이 트레이더보다는 그냥 계속 한번 밀물이면 계속 밀물로 일정 기간 가고 썰물이면 썰물로 일정 기간 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지켜보시고 사시는 것도 저 같으면은
나눠서 산다고 생각하고 사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분 방법으로 분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광이라는 회사가 있던데요. 굉장히 2단계 주식으로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있고 또 사는 사람들의 양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더 높은 것을 월봉으로 보게 되니까 이건 뭐 어지러움증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그 높은 가격에 올라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컨센서스를 한번 보니까 not available, 투자 의견 not available. 아무도 리서치 쪽에서 레포트를 쓴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 기관들은 전혀 매수에 들어오지 않고 검은머리 외국인인지 뭐 몰라도 지금 이 주식을 사서 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 사람들의 의도를 분석하는 방법은 미분으로 분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이온이라는 주식은 외국인들이 계속 사서 보니까 뭐 주봉으로 그렇게 강렬하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의 양도 많지 않은데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산 종목에 올라 있더라고요. 월봉으로 한번 보니까 더 미미하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관심은 없는데 역시 미분으로 이 사람들의 동향과 의도를 파악해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사서 모으고 있죠. 가격도 싸고 데이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따라 사도 문제가 없는, 그러나 언제든지 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주식이라고 여겨집니다. 바텍이라는 주식이 있던데 이것도 외국인들이 계속 샀는데 주봉으로 보게 되니까 아주 좋은 2단계 모습을 하고 있고, 물론 사는 사람들의 양을 보니까 양은 뭐 그다지 만족스러운 모습은 아닙니다. 월봉으로 보게 돼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렇지만 위에 대기 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감정 가격을 평가받기 전에 한번 상담을 하듯이 전문가 의견을 보게 되면 전문가 의견을 한번 보게 되면 강력한 매수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목표 주가도 45,000원 나와 있고요. 투자자의 질을 보니까 기관도 좀 많이 사고 외국인들은 많이 사고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서 외국인들도 사자 들어왔고,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한번 붙어볼 만한 거죠. 이 회사에 이런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이 회사의 시장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까지 갈 건지를 한번 세 군데 정도에서는 알아보셔야 됩니다. 개인들이 뭐 이거 시총 1조 가야 돼, 시총 5천억 가야 돼, 그런 거는 자가 발전하는 거고 펌프기 때문에 그런데 속으시면 안 되고, 레포트 같은 거 보셔가지고 최소한 감정 평가할 때 세 군데를 보듯이 세 군데서 나온 걸 보시고서 미래에 이것은 시총이 얼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내리더라도 싸진 거다, 올라도 여전히 싼 거다 라는 그런 기준을 한번 찾아보시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 스펙 2호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목표 주가도 없고 투자 의견도 없고, 외국인들과 근데 사는 사람들의 질을 보니까 6월 17일 상한가 들어갔는데 기관들이 대폭 샀고, 또 6월 18일 날 보니까 기관들은 좀 팔았는데 외국인들은 좀 샀고, 투자자의 질이 아주 좋고, 이런 경우에도 미분을 해서 앞으로 더 갈 것인가 더 못 갈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러한 증강현실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앞으로 시장에서 얼마만큼 규모가 커질까, 미래 시장 가치를 보게 되고,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얼마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가격으로 올라도 싸다, 내려도 싸진 것이다, 이런 판단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제가 틈나는 대로 주마다,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주식을 한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는 올릴 수 없어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자산 클리닉 특강을 이런 식으로 올리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